그러면 녹화 시작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망을 만들 건데요. 입력층과, 어, 입력층과, 그 다음에 출력층만 갖는 신경망을 저희가 설계를 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신경망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2차원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우리 검증 셋은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위쪽에서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train input이라고 하는 거를 reshape 하면서 썼던 코드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코드들이 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변수로 미리 좀 만들어 둘게요. 검증 셋은 그 12,000개의 샘플을 갖는 2차원 배열로 이미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뒀으니까 훈련 셋에 대해서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ain input 2D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면 train input 3차원 배열이죠. 이 3차원 배열을 reshape를 하는 걸로. 그리고 모양은 48,000개를 가지고 있고 28 곱하기 28, 784 이런 모양으로 reshap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train input 2D shape 이렇게 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48,000개의 샘플과 784개의 피처를 갖는 784개의 그러니까 이미지 픽셀이죠. 이미지 픽셀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이 됐어요. 민맥스 스케일링이 되어져 있는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로 만들 거는 입력층을 먼저 만들게요. 입력층을 인풋 레이어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input라고 할게요. 테라스 모듈에서 바로 inpu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어스까지 안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여기에서 쉐입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쉐입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인풋 레이어의 쉐입은 샘플 하나가 몇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오늘 1교시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거 잠깐 복습을 했었죠. 붓꽃 데이터를 사용할 때 특성을 두 개만 사용할 때는 인풋의 모양이 2였었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특성을 모두 사용할 때는 인풋 레이어의 쉐입이 4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 한 장은 28 곱하기 28, 1차원으로 늘려주면 784개의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쉐입 뭐라고 쓰면 돼요? 784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입력층이에요. 여기 입력층. 그 다음에는 출력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아웃풋 레이어를 만드실 겁니다. 아웃풋 레이어는 그 댄스로 만드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댄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댄스 레이어는 캐러스 레이어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유닛은 몇 개의 유닛을 가져야 될까요? 몇 개의 유닛을 가져야 될까요? 출력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0개. 10개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0번 클래스가 될 확률, 1번 클래스가 될 확률, 제일 마지막에 9번 클래스가 될 확률. 10개의 확률이 출력으로 나와야 되니까 10개의 출력값을 가지고 있으려면 유닛이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 그러니까 출력값을 어떤 함수로 계산할 거냐 이거죠. 확률 계산해야 되죠. 근데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각각의 확률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10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소프트맥스라고 부르죠.
소프트 맥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출력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망을 만드실 때 여기 인풋 레이어에서 모양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거는 훈련 세트에서 특성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유닛이 몇 개냐는 분류 문제인 경우에 몇 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느냐예요. 이진 분류는 유닛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확률값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양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면 1 빼기 확률이 음성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이진 분류에서는 유닛이 한 개. 근데 지금처럼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할 때에는 10개의 확률값이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닛이 10개예요. 그리고 이중, 어,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출력 함수고요. 지금처럼 다중 클래스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출력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인풋과 댄스만 시퀀셜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드시면 되냐면 완전 연결 신경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은 keras.sequenti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layer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레이어들을 이런 레이어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 순서대로 배열이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돼요. 인풋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댄스층이 있으면 되죠. 이게 완전 연결 신경망을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모델 서머리 한번 볼까요? 모델점 서머리. 네,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은요. 7,850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훈련을 통해서 7,850개의 모델 파라미터들, 웨이트, 가중치들을 계산할 거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거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인풋에 784개의 인풋이 있었어요. 그죠? 특성이 있었죠. 얘네들이 각각, 각각의 특성은 몇 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요? 1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각각의 유닛들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죠. 맞습니까? 각각의 유닛들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는데 유닛이 10개니까 곱하기 10이죠. 그러면은 7,840 더하기 10이니까 7,850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이 돼서 7,85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는 모델까지는 잘 만들었고요.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는 모델을 컴파일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컴파일, 모델 컴파일 해주시면 되고,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냐, 로스는 무엇이냐, 그리고 매트릭은 무엇이냐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SGD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옵티마이저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SGD라고 하는 클래스 있어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는 파라미터가 로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라스에 로시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다중분류죠. 다중분류면 스파스, 희소행렬,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트릭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케라스, 매트릭스 모듈 이름, 그리고 스파스로 시작합니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매트릭은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손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델을 컴파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을 하신 다음에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경망에서는 신경망 모델을 컴파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신경망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는 모델.fit. X가 훈련셋이죠. 훈련셋은 train, input 3차원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줘야 되겠죠. train, 타겟을 주시면 됩니다. 타겟을 주시면 되고요. 어, 배치 사이즈를 줄게요. 배치 사이즈를 64개씩 돌릴까요? 그러면은 반복하는 하나의 에포크에서 반복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샘플을 이미지 샘플을 하나씩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미지 샘플을 64개를 한꺼번에 훈련시키는 게 하나의 에포크에서 실행되는 횟수가 반복되는 횟수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이 정도로 주고요. 일단 에포크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더 좋아지긴 할 건데 우리가 시간상 10번만 에포크를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최대 뭐 1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에포크는 더 늘려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포크죠. 음.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에포크에서 반복되는 횟수가 750번밖에 안 돼요. 그죠? 샘플이 48,000개가 있었죠. 48,000번을 반복하는 게 하나의 에포크가 아니라 750번을 반복하는 게 하나의 에포크래요. 왜 그럴까요? 48,000개가 있었어요. 나누기 64 해볼까요? 딱 75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64개씩 64개를 훈련시키고 64개를 훈련시키고 64개를 훈련시키고 그러면 750번만 훈련을 딱 시키면 48,000개 샘플을 다 훈련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에포크에서 750번을 반복하게 되면 48,000개의 샘플을 한 번 다 사용을 한 거예요. 48,000개의 샘플을 한 번 다 사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찾았는데 그때까지의 정확도가 67%.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포크에서 77%, 세 번째 에포크에서 79%,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죠. 에포크만 더 늘리면 정확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 GPU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GPU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훈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모델 훈련 결과를 모델이 훈련이 끝났습니다. 모델 훈련이 끝났고요. 모델이 훈련이 끝났을 때 그 가중치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훈련된 신경망 모델이 찾은 모델 파라미터들,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가중치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weight라고 하죠. 그렇죠? 가중치 어떻게 찾아요? 훈련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weight라고 하시면 되죠. weight. weight는요? weight는 커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커널. 안에 들어있는 숫자까지는 이렇게 보실 필요 없으시고, 바이어스. 입력 특성이 784개죠. 그게 1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곱해주는 가중치가 784 곱하기 10개가 생기죠. 그거. 그래서 2차원 배열 형태로 784개의 행과 10개의 컬럼을 갖는 2차원 배열.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숫자들. 중간 생략되고 일부분 출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바이어스는 각각의 유닛들마다 하나씩 바이어스가 있죠. 유닛들마다 그 절편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닛이 10개가 있죠. 10개니까 여기 10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784 곱하기 10개의 가중치 더하기 바이어스 10개. 계산해 보면 7,850개의
모델 가중치들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모델 서머리에서도 요거랑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예측값 한번 찾아볼까요? 음. 신경망에서 찾은 예측값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측값들 프리딕츠라고 해볼까요? 모델이 우리가 훈련이 끝난 신경망 모델이고요. 프리딕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훈련셋이나 검증셋을 주시면 훈련셋의 예측값, 검증셋의 예측값을 찾아주겠죠. 훈련셋으로 한다면 여기 프레임, 인풋, 2D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줬습니다. 자, 이 예측값들 모양 어떻게 될까요? 예측값의 모양.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8,000개니까 샘플 개수죠. 뒤에 10개죠. 클래스 개수. 48,000개 그리고 10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48,000개는 이렇게 쓸까요? 48,000개는 훈련셋의 이미지 샘플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10개는 그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클래스의 개수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지 하나마다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이 아웃풋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웃풋에서 우리가 유닛이 1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출력값이 10개가 있는 거죠. 이미지 샘플 하나마다 출력값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출력값들은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개수만큼 여기에 출력값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두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프리딕츠에서 앞에서 두 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0개의 숫자, 이렇게 10개의 숫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샘플이 각 클래스가 될 확률 10개, 두 번째 이미지 샘플이 각 클래스가 될 그 확률 10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 모델에서는요, 실제로 레이블을 리턴해 주지 않아요, 프리딕트가.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위쪽이랑 잠깐 좀 비교해 볼까요?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렇게 훈련시켰죠. 훈련시켰으면 10개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프리딕트 PROBA. 얘가 이렇게 10개의 확률을 계산해 줬죠. 그 다음에 프리딕트는 그냥 간단하게 레이블들을 바로 리턴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는 프리딕트가 레이블 몇 번이냐라고 하는 거를 바로 리턴을 해주지만 지금 신경망 모델에서는 여기 출력층 보면 유닛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값도 10개예요. 프리딕트가 리턴해 주는 게 10개란 얘기예요. 프리딕트가 리턴해 주는 게 10개의 값을 리턴을 해줘요. 레이블을 따로 리턴해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레이블은 우리가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레이블을 직접 찾으실 때는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의 인덱스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0번의 확률이 제일 크냐, 인덱스 1번의 확률이 제일 크냐, 인덱스 2번의 확률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확률이 제일 큰지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블들을 직접 찾겠다, 예측 레이블들을 직접 찾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를 train 예측 레이블즈라고 할까요?
훈련셋의 예측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프리딕츠가 확률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는 함수는 argmax. 요거 기억나세요? 넘파이의 함수 중에서 max라고 하는 함수는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argmax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건데 여러분들 2차원 배열에서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아셔야 돼요. 이쪽이 엑시스 0번. 그러니까 행이 증가되는 방향이 엑시스 0번. 컬럼이 증가가 되는 방향이 엑시스 1번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쪽 방향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을 때 엑시스 1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엑시스 1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최대값. 그 최대값의 인덱스가 예측 레이블인 거죠. 예측 레이블. 두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train, predict, labels 앞에서 두 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6이라고 나오고 0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이거는 자 볼까요? 인덱스 0,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덱스 여섯 번째 값 보세요. 인덱스 여섯 번째 값 보시면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0.7이란 뜻이에요. 0.7. 제일 크겠죠, 확률. 그래서 인덱스 6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0.59. 0.52. 52%가 넘죠. 그럼 다른 거 9개 다 합쳐봐야 48%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번이 제일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측 레이블. 그러니까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가장 큰 확률 값으로 예측 값을 내놓으면 되겠죠.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신경망에서 그 예측한 그런 값들이 되는 겁니다. argmax 함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훈련이 끝난 신경망 모델에서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고 프리딕트는 10개의 확률들을 준다. 요거를 알면 argmax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는 함수로 레이블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렇게 예측값들을 찾았기 때문에 accuracy score 요거 이용해가지고요. 이용해가지고 실제 값은 train 타겟이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YPRED 이게 예측값이죠. 예측값은 train predict labels 요걸로 하시면 83%다. SGD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네요. 그죠? 에포크를 우리가 10번밖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포크를 10번밖에 돌리지 않아서 83%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훈련 레이블들을 찾아서 이렇게 액큐레시 스코어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신경망 케라스에서는 케라스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훈련 셋 정확도. 네. 이벨류에이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벨류에이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X에다가 훈련 트레인 인풋, 그 다음에 Y에다가 트레인 타겟.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주시면 알아서 계산해줘요. 네.
계산된 결과 볼까요? 0.8324, 여기 보시면 0.8324. 두 개 중에 앞쪽에 있는 게 로스라 그랬죠. evaluate가 리턴해주는 값 중에서 리스트에서 앞쪽에 있는 거는 로스, 뒤쪽에 있는 게 정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0.8324, 요게 정확도. 같죠? 같아요. 네. accuracy 스코어로 계산한 요 값이나 evaluate가 계산해주는 요 정확도랑 같습니다. 같아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조금 너무 빠르게 지나간 그런 경향이 있나? 자, 코드 다시 한 번만 리뷰하겠습니다. 코드 다시 한 번만. 변수 이름들을 보시면 xtrai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ytrai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xtrain은 6만 개의 이미지 샘플 28 곱하기 28 모양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ytrain은 6만 개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선 그 0에서 255까지의 숫자들을 민맥스 스케일링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훈련셋,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했죠. 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train input, validation input, train target, validation target.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서 사용했었던 게 이거예요. train input과 train target을 이용했던 거예요. 트레인 인풋의 모양은 48,000개의 이미지 샘플이고요. 크기는 이미지 한 장당 크기는 28 곱하기 28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트레인 타겟, 레이블들이죠. 레이블들은 48,000개예요. 48,000개. 자, 이거를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경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트레인 인풋이라고 하는 거 3차원 배열을 먼저 2차원 배열로 먼저 만들었어요. 2차원 배열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84개의 입력을 갖는 입력층, 그 다음에 10개의 출력을 갖는 댄스층 이렇게 해서 입력층과 출력층을 시퀀셜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고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 모델을 피팅을 합니다. 피팅할 때 트레인 인풋 48,000개, 2차원 배열, 그 다음 트레인 타겟 48,000개의 레이블들 이렇게 주면 그 모델 가중치들을 찾아가겠죠. 7,850개의 모델 가중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 반복하는 횟수를 좀 줄여서 훈련 시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64라고 줬어요. 그래서 한 번의 에포크에서 반복하는 횟수가 48,000번이 아니라 750번. 요렇게만 반복하면 전체 48,000개 샘플을 다 사용해서 한 번의 훈련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10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았고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도를 계산할 때에는 이제 훈련색과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주면 정확도 계산해 주죠. 마찬가지로 검증셋, 요거는 훈련셋이고요. 검증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검증셋 정확도 과대적합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과소적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모델점 evaluate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validation input validation input은 3차원 배열이에요. validation input 2D 요게 2차원 배열 요거 주시면 되고 y에는 validation target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네. 정확도가 83%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정확도가 아주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F크 횟수가 적어서 정확도가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적어도 훈련된 데이터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가 비슷한 정확도를 주는 과대적합이 없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가 만든 신경망을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데이터셋은 이런 이렇게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 여기 가로 길이가 28, 그리고 세로 길이 28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전체 몇 장이 있었냐면 4만 8천 장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셋이. 그죠? 그러니까, 3차원 배열로, 3차원 배열, 이런 3차원 배열이었던 거예요. 이런 3차원 배열. 여기 가로 길이 28, 세로 길이 28, 그리고 여기 4만 8천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 옷, 구두, 요런 이미지였었던 거죠. 그런 이미지들이 4만 8천 개가 이제, 요런 3차원 배열이었던 거예요. 요런 3차원 배열을 우리 변수 이름 중에서 train input 2D라고 만들었던 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걸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요 개수는 4만 8천 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요 2차원 배열을, 요렇게 28 곱하기 28인 2차원 배열을, 여기를 784. 이거는 28 곱하기 28. 요거 하면 784. 요렇게 2차원 배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train input 2D. train input 2D.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행 하나가 이미지 하나에 그 784의 그 픽셀 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에 784개의 그 픽셀 값들, 두 번째 이미지에 784개의 그 픽셀 값들, 세 번째 이미지에 784개의 그 픽셀 값들,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SGD를 훈련시킬 때도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 훈련을 시킨 거고, 우리 신경망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신경망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입력층이에요. 입력층의 모양을 우리가 몇 개로 만들었냐면, 여기 몇 개로 만들었어요? 여기 784개로 만들었죠. 이게 784개예요. 784. 그죠? 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 인풋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784라고 모양을 준 이유가, 얘가 여기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픽셀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마지막 픽셀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픽셀 값들이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력층에서 요 모양이 여기가 784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연결한 게 댄스층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한 게 댄스층인데, 댄스층에 여기 몇 개를 만들었냐면, 여기는 10개를 뒀어요. 10개. 10개를 준 이유가 10개를 준 이유가 10개를 준 이유가 이 첫 번째에서 레이블 0이 될 확률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유닛에서 1번 클래스가 될 확률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아홉 번째 0부터 9까지 9번 클래스가 될 확률을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몇 개로 한 거냐면 10개로 한 거예요. 10개. 그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확률들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0번부터 9번까지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션 함수를 소프트맥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시퀀셜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게, 시퀀셜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가중치, 여기로 들어갈 때 가중치, 여기로 들어갈 때 가중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바이어스가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바이어스, 그러니까 절편이에요, 절편.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바이어스가 있고, 요렇게 만들어진 신경망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요거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훈련을 시킬 때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64개를 한 번에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그 행렬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 행렬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특성,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특성, 그 다음에 첫 번째 샘플의 784번째 특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의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샘플의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샘플의 784번째 특성.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64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치 사이즈는 몇 번째 샘플까지? 64번째 샘플까지. 64번째 샘플의 첫 번째 특성, 64번째 샘플의 두 번째 특성, 마찬가지로 64번째 샘플의 784번 샘플.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하고, 여기 바이어스들 있죠. 이 바이어스들 곱하기 어떻게 할 거냐면, W11, 그 다음에 W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10개. W 10개.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10번. 여기가 10개가 나오면 돼요. 10개.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가 2, 1, 이렇게 해서 W 784, 1. 이렇게. 784, 이렇게. W2, W2에 10개, 그 다음에 W784에 2, W784에 이런 행렬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인덱스 제가 너무 날림으로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요렇게 784개가 있죠. 이미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그 1번 가중치, 2번 가중치, 784번째 가중치. 마찬가지로 1번 가중치, 2번 가중치, 784번 가중치. 이런 의미로 생각. 이렇게 행렬 계산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배치를 64개를 주겠다는 얘기는 요렇게 행렬 계산 한 번 해버리면, 요런 행렬 계산 한 번 해버리면 그 쫙 모델 파라미터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를 일러준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거, 요거를 하나씩 해서 48,000번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요렇게 행렬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하는 횟수가 750번만 된다는 얘기. 이게 배치 사이즈예요. 배치 사이즈. 네, 되셨습니까? 저 행렬식은 조금 간단하게 784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써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신경만 만들어서 훈련시킨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저 그 가중치 행렬들을 찾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가중치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이 784개. 여기 보시면 여기 커널 보이시죠? 웨이트에서 커널의 모양을 보시면 이 커널의 모양이 이거예요, 이거. 행이 784개, 컬럼이 10개. 여기서 7,840개의 모델 가중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더해준 그 바이어스 절편이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 파라미터들을 데이터를 훈련함으로써 저런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고 그 찾아진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신경망 모델의 모델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활성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활성화 함수를 하기 전에 요거 조금 간단하게 그려가지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신경망을 잠깐 그 화이트보드에 그려서 그 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 잠깐 다시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왜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드릴게요.